많은 논란 속에 홍명보호의 팀이 드디어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9월 첫째 주에 드디어 국가대표 예선전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선수들의 이탈, 또 선수들 중에 누군가가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불참에 대한 이야기가 비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논란은 사태가 진 이후로 단 한 번도 가라앉은 적이 없을 정도인데요. 제가 심지어 다른 안세영 선수, 대한체육회,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많은 논란과 의혹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점차 증가하기만 했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클린스만 감독 체제는 이미 붕괴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하는 과정에 의혹 신고를 받은 문체부는 지난 달 중순부터 감사에 돌입하여 9월 중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독 선임 문제만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축구협회의 운영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협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언론사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 이미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 전했습니다. 선수들이 온전히 경기에 집중해도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 시스템이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축구협회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와의 사태 때 축구협회 측은 다른 언론사, 그것도 해외 영국 매체에서 나온 소식에 대해 사실이라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이에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과거의 대표팀은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다. 모든 것이 시스템 안에 있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선수단 내에서의 정보가 쉽게 새어나가고 선수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체계가 잡혔던 과거의 대표팀은 보안도 철저했다고 전합니다. 시스템이 실해했을 때는 정보 유출을 굉장히 민감하게 방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전술이나 라인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도 철저히 했다. 일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명단은 윗선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울로 벤투 대표팀 감독 시절에는 카타르 월드컵을 목표로 4년간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도 그 당시에 우승을 어느 때보다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협회의 시스템이 무너지자 대표팀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대한민국 축구의 위기감은 축구협회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경기를 앞두고 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첫 예선전을 앞두고 해외파 선수들이 속속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외 역시 대표팀의 소집 시간도 제각각이며 명확한 시스템 속에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축구협회 사이에 빠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표팀의 올바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연속성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축구협회와 선수, 코칭 스태프까지 손발이 빠르게 맞아야 한다는 건데요. 실무자들은 수차례 대회를 거치며 공통된 의견을 냈지만 지금은 내부적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감독의 역량을 떠나 이런 분위기에서 온전한 시스템이 정립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홍명보 감독의 경우 역시 사실 대표팀 출항 전부터 분위기가 뒤숭숭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박지호 선수는 한국 감독을 데려오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구협 회장에 대해서는 사태에 대한 초구가 그야말로 물처럼 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홍명보호에서 탈락을 받았던 배준호 선수가 서러움을 씻어냈고 미친 드리블 돌파로
자신이 스토크의 왕이라는 걸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스토크는 영국 플리머스 파크에서 린랜더 챔피언십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배준호 선수는 그야말로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하며 84분 동안 종횡무진을 했는데요. 홍명보 감독에게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자, 84분 동안 좌측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끈 주축이 된 선수인데 이번에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홍명보 감독이 선출한 울산 대표팀의 선수들과 과거 인연이 있었던 선수의 숫자를 세면 26명 중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의리 축구가 부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이런 배준호 선수와 같은 좋은 인재를 굳이 선출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그것도 자신과 인연이 있는 선수들 위주로 또 선발했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디션 난조에도 선발 출장을 했어요. 사실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에서 굉장히 위태롭다는 추측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심신의 피로가 심각하여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바이에른 미넨의 주전 센터백으로 나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일 오전부터 분데스리가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사실 바이에른 미넨에서 김민재 선수가 출전을 계속하느냐, 못하느냐, 또는 퇴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에 따라 홍명보 감독팀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정작 김민재 선수는 다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개막 3경기 만에 첫 패배를 하게 된 거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 귀국하여 홍명보호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국가대표 예선전 직전의 마지막 토트넘 경기가 패배로 끝나게 되면서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개막 3경기 만에 첫 패배라는 것은 나쁜 성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손흥민 선수는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하여 90분간 그라운드를 누웠습니다.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전반에는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강력했을 겁니다. 자, 홍명보 감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해외파 선수 3명 중에 바이에른의 김민재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심상치 않은 상태 속에서 드디어 첫 출항을 하게 됩니다. 사그라지지 않는 논란 속에서 홍명보 감독은 2연승을 목표로 잡았다고 해요. 2연승 가능할까요? 팔레스타인이 만만치 않다는 이영표 감독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은 2연승을 자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2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 주요 해외파가 순차적으로 합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도 순차적으로 귀국하여 합쳐질 텐데 우선 2일 오후 5시 경기,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첫 소집 훈련에 두 선수가 아마 참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력상으로 한국이 팔레스타인보다 월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파 랭킹이 96위, 76위인 나라니까요. 23위 한국이 여유 있게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2연승을 자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틀어진 플랜 속에서 출항하는 홍명보호이기 때문에 많은 불안함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사에 보면 말도 탈도 많지만 걸음을 떼야 할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해외파 선수들의 막강한 실력을 가진 팀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도 승리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명단 발표와 함께 내려진 부상 경기령 때문에 실제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선수가 빠지고 어떤 선수가 교체될지 예측조차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강인 선수는 8월 이달의 골팬 선정 최고 선수로 동시 석권을 해냈습니다. 자, 가짜 뉴스 영상 채널에서 툭하면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지 못할 것이라 합류를 거부했다. 국가대표팀에 불참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실상은 이강인 선수 역시 손흥민 선수처럼 순차적으로
한국 국가대표 훈련팀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먼저 오고 이강인 선수가 순차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냐는 추측이 있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불참한다는 이야기는 소집 훈련, 즉 2일 열리는 고양 종합운동장에서의 훈련 외에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의 첫 출전은 굉장히 많은 불안함을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하나라도 첫 승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번의 경기 중 1번의 승리가 없다면 안 그래도 들끓는 여론 속에서 홍명보 감독 자진 사퇴, 결국 강제 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문체부에서 선포한 만큼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국회에서 다음 달 24일 현안 질의 소환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밝혀지게 된다면 문체부의 엄포와 축구협회의 강제 해체는 물론 두 사람 모두 긴급 사퇴를 할 수 있는 상황마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 두 경기의 성적이 좋아야 그나마 여론이 돌아서지 않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팔레스타인과 오만과의 경기에서 만약 내리 패배를 하게 된다면 또는 졸전을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 최악의 여론과 함께 이 두 사람은 당장 자신의 직함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대목입니다. 권경원, 김문환 하차 매치 소집 전 마지막 주말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A매치가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데 첫 홍명보 예선전에 정말 불협화음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실상 티켓도 수천 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특히 홍명보 감독은 정몽규 협회장과 이임생 총괄 이사와 함께 아시다시피 국회로 곧 소환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홍명보 감독이 맡고 있는 국가대표팀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이 많이 쏟아지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도 하나 들어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 후보였던 미국의 거스포 감독이 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홍명보를 선임한 것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 이전에 외국인 감독 후보자가 2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애당초 홍명보 감독이 정몽규 협회장과 이임생 총괄 이사와 왜 국회로 불려가기로 확정이 되었겠습니까?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번 감독 선임에 있어서 확실한 건지에 대한 증언을 본인들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중 유력한 외국인 감독이 바로 거스 감독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거스 감독이 말합니다. 감독 후보였던 스포 홍명보를 선임한 것을 존중하지만 내가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거스포 감독,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인데 최근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여 30일 날 가감없이 자신의 속마음을 밝혔고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홍명보 하나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이다. 대한축구협회가 저격당했다는 기사 타이틀을 한번 보십시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정책과 방법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거스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떠난 이후 대한축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보를 얻는 것이 먼저였다. 축협이 국내 감독을 원한다고 했다면 나는 포기했을 거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외국인 감독에게 열려있다며 지원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지원을 철회했다. 왜냐하면 그리스 대표팀과 계약이 3월까지였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는지만 알아봤지만 이미 몇몇 유력한 후보가 있다고 하여 포기했었다. 그리스와 재계약할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곧바로 한국 소식을 알아봤고 다시 접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종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스 감독은 만약 다른 팀이 그랬다면 괜찮았겠지만 한국이 나를 거절했을 땐 상처를 받았다. 그만큼 가슴이 뛰었고 진심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거스 감독은 굉장히 많은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추천이 있었고 실제로 유력한 감독 선정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혁명가 감독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선임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하나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이다. 바로 유인촌 장관 역시 30일 와이튼에 등장하여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지금 모든 환경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제도적인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이야말로 체육계의 정책들을 개혁할 적기이다. 국민 여론은 원하는 것이 매우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누이 다뤄드렸던 배드민턴 협회, 대한체육회장 등등이 2번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본인들의 결정에 나름대로 정경과 내규를 바꿨는데 갑자기 올림픽 전에 이사회를 열어 바꾸려고 했던 걸 보면 결국 이것은 권력의 행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문체부 장관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과 대한축구협회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기초 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실직 검사를 돌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국회로 이제 호출이 되는 것이죠. 정문규 협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일각에서는 축구협회가 결국 해체되는 게 아니냐, 강제 해체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제가 누누이 전달해드렸던 배드민턴 협회 역시 마찬가지인데 폐단이 존재하는 종목협회는 문체부의 권한 아래 강제 해체될 가능성도 점차 커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체육계 개혁할 적기라고 이야기했고 여론이 원한다고 공표하였으며 이미 배드민턴 협회는 자체적인 진상조사로 강제로 해체시켰습니다. 체육회장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청문회 급의 질문들이 쏟아질 회의가 곧 열릴 것입니다. 9월 중에 축구협회와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슈가 다뤄질 것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아직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하필 홍명보 감독이 부정하게 선임됐다는 논란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체부 장관이 배드민턴 협회와 더불어 체육계의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적극 지지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선전 티켓도 다 매진되지 못했습니다. 역대 그랬던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부상주의보가 비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김병지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것은 사실 토트넘이 아닌 다른 곳에 가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살짝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가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지금 홍명보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김병지 선수와 같은 세대의 이영표 선수, 또 여러 선수가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비판 여론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2002년도 월드컵 스타들, 즉 홍명보 감독에게 등을 돌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건 김병지 선수도 마찬가지고 많은 2002년도 월드컵 슈퍼스타들, 안정환 선수, 황선홍 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를 떼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이강인, 홍명보 합류를 앞두고 득점에 도전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력하게 규탄의 말씀을 드렸죠.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국가대표직에서 이탈한다는 둥, 합류를 안 한다는 둥, 이강인 선수가 갑자기 이탈했다는 둥, 하나같이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김민재 선수가 홍명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상 최초부터 말씀을 드렸을까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각각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9월 1일 날,
그리고 이강인 선수 역시 그 이전에 경기가 예정되어 있죠. 두 선수는 그 경기를 마친 뒤 득점을 하고 기뻐하던 당시처럼 다시 국가대표로서 합류하여 함께 호흡할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조금 다릅니다. 방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스텔 유지를 해야 할지, 변화를 해야 할지 치명적 실책을 새 감독 체제에서 선발 기회까지 받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홍명보 전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방출 기로에 서 있다는 비판까지 쏟아질 정도로 최근 치명적 실책을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의 입지가 다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축으로 있는 해외파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 3인의 조합이 홍명보 국가대표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굉장히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개막전의 부진으로 인해 김민재가 다시 벤치에 앉게 되는 건가, 선발 출전의 변화마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일날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처럼 국가대표에 합류하기 이전에 김민재 선수는 이미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벤치행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김민재 선수가 홍명보에 들어왔을 때 과연 예선전에서 선발 출전을 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급기야 김민재 선수의 부진으로 인해 결국 벤치행을 하여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서 사실상 경기를 뛰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협회가 해체되는 것인가? 피파의 사례가 유력하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및 해체 청원이 국회 소위원회로 회부까지 연달아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정말 축구협회가 조용할 날이 없네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 5만 7천 명의 동의를 얻은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0일 기준 총 5만 7,437명의 동의를 얻은 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청원은 지난 26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417회 국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 심사를 받게 되는데 결국 국회와 정부에서 조처에 나설 수 있는 의결이 통과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는커녕 오히려 사선의 유력한 출마 의사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홍명보 감독까지 함께 숟가락을 얹게 되면서 축구협회의 존폐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청원을 올렸던 게시단은 축구협회가 최소한의 공적기관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새 감독 선임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만 했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전력강화위원들은 사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육의 눈이 벌어져 해외 감독을 선임하려는 것처럼 국민들과 팬들을 상대로 눈속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와 홍명보 감독, 정몽규 협회장, 세 사람이 국회로 불려갔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확정되기도 했죠. 자, 더불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축구 팬들은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정부 차원의 축구협회 감사와 해체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회 측에서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임시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원인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감사 요청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자체 결정 또는 주무부처 장관의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 조치 또는 직무 관련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의 일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2024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감사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문체부에서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독 선임 과정 등을 포함하여
특정 감사를 이미 실시 중에 있으며 9월 말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축구협회 해체 요청과 관련하여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 단체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문체부 장관의 설립 허가 권한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설립 허가 취소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구협회마저도 문체부 장관의 명령하에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문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해체될 수도 있는 상황이 보여지는데요. 다만 문체부에서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간섭을 이유로 축구협회를 해산하거나 임시 설치한 경우 피파에서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한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문체부에서 해체를 시켜버리고 싶어 하더라도 피파에서 정치적 개입이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팔레스타인전 취소와 관련된 티켓 문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와 환불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26일까지 취소하는 사람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갑자기 이 기간을 23일까지로 변경하게 되면서 이전에 취소한 사람들은 수수료를 다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사전 공지도 없이 날짜를 앞당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취소 수수료를 환불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기한을 바꾼 터라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고 지난 26일 이전에 예매를 취소하여 수수료를 물게 되자 축구 팬들은 그제야 바뀐 환불 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수수료를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한국 축구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30일 기준으로 2,500석이 남아있는 자리가 공석이 되고 있습니다. 5일, 6일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500석이 남아돌고 있다니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특히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있는 홍명보호의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현재 26명의 선수들을 홍명보 감독이 선출했는데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봐야 하는 게 알고 보니 대표팀 핵심 수비수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의리 축구가 부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홍명보호의 공경원, 김문환 수비수 선수가 부상을 당하여 낙마하게 되었고 조유민, 황재원 선수를 대체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의리 축구가 또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고 명단에서 의리 축구, 즉 고려대학교에서 울산팀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비수가 전면 교체되면서 사태가 한 번 더 반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집 명단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전력인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가 궁금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직접 전달드렸던 내용이지만 김민재 선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천만다행으로 바이에른 뮌헨 측에서 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리그 개막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에른 뮌헨 측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구슬땀을 흘리며 개인 훈련을 진행했을 뿐 허벅지 부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부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사람 중 한 명인 이강인 선수 SNS에 올라왔던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손가락에 테이핑을 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보고 탈골이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또한 다행히 부상이 아니라고 확인되었습니다. 큰 부상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정상적으로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기로 이야기가 확정된 것이죠. 그래서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 참석 여부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강인, 김민재 선수처럼 부상 이슈에 대한 내용이 뉴스 기사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번 홍명보호에 참전하여 주장으로서 캡틴으로서 활약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홍명보 감독이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예선전에 2,500석이 매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매진되지 않은 최초의 국가대표 경기가 될 것인지 홍명보 감독이 이를 씻어낼 수 있을지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들이 김공 감독에 대해야 홍명보 편이냐, 축구협회의 끈앞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정말 중립적으로 봤을 때 김판곤 감독의 마음은 오히려 5명보다 더 많이 뽑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김판곤 감독이 울산 대표팀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팀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많이 나가게 된다면 감독의 입장으로서는 더욱 환영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즌 중이라면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몇 년간 자신이 메가폰을 잡고 있는 이상 감독으로서 자신 팀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많이 간다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5명밖에 안 뽑혔어. 더 많이 갔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김판곤 감독이 비판받는 이유는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당초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었다면 김판곤 감독의 저 발언이 비판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와중에 26명의 명단 중 가장 빛나는 이름들이 손흥민, 이강인입니다. 두 선수는 연속골을 넣고 홍명보호에 합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팀의 소집을 앞두고서 득점포 조준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명보호 첫 소집, 마지막 소속팀 경기에서 득점포를 노린다. 첫 소집 훈련이 바로 내달 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각각 경기가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토트넘의 경기 시간은 내달 1일 밤 9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의 지금 득점이 터지는 경기가 많은 분들에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역시 3경기 연속골에 도전을 하면서 다음 달 2일 새벽 3시 45분에는 연속 득점을 하고서 국가대표로 결국 합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